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지만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달 16에서 17세에 이어서 지금은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겠죠? 네,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부모들도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을 땐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판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 부모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틀째인 지난 2일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80명이 발생했습니다. 80명대 확진자는 지난 8월 25일 이후 70일 만인데 동래구의 유흥주점에서 새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3일 열린 장노년 일자리 한마당 행사장에도 일을 하려는 노인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복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새마을 동아리도 생겼는데 지역 봉사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와 지역 현안 해결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에 MZ세대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6천여 명에게 모두 4억 6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산이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노인 관련 정책들도 더 많이 만들어질 테고 또한 이런저런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질 텐데 과연 노인 일자리는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층의 일자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년층의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야겠죠. 실제로 일을 하려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노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70대 김인순 씨와 60대 권기현 씨. 용돈벌이를 하던 공공근로가 끝나면서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치단체 등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쟁률이 높다 보니 다시 지원을 해도 계속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알아보고 있지만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각종 취업 요건이 까다로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또 해야 생활이 되는데 또 우리는 안 돼. 안 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가 된 부산. 50세에서 65세 사이 장년층도 전체 인구 대비 25%로 부산의 장노년 인구 비율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장노년층들에게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18년도에는 1,000명 정도의 취업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19년도에는 좀 규모가 좀 작게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한 500여 명 정도의 취업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행사는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행사로 인해서 한 200명 정도의 취업 효과를 고령층에게 취업 의사를 물은 한 조사에서는 68% 이상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일을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새마을운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이런 새마을운동에 MZ세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가에도 새마을 동아리가 생겼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에 신복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새마을운동이 51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새마을, 즉 SMU 동아리를 통해서입니다. 과거 마을길을 넓히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에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옛 감성의 복고풍 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MZ세대들의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이 최근 기후위기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범위가 확장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이 젊어지고 또 대학생들의 그 창의력이 새마을 운동의 접목이 되면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SMU 동아리 학생들은 물 절약하기, 계단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앞으로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작은 활동부터 실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의 새마을 회원과 호흡을 맞춰 취약 계층을 돕고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뭐 이기적이라는 말을 사회적으로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거에 좀 반대해서 이타적이고 다른 도시나 농촌의 다른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새마을 운동에 MZ 세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새마을 운동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루 새 80명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틀째인 지난 2일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80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의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되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8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 25일 이후 70일 만입니다. 동래구의 유흥주점에서 새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주점에서 방문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제구의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아무래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는 데 따른 확산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콘텐츠로 세상을 잇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은 부산 콘텐츠 마켓의 주제입니다. 15회 BCM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전면 온라인 개최였던 작년과는 다르게 온라인과 현장 행사가 병행해서 개최됩니다. 온라인 행사는 3일부터 시작됐는데 3차원 가상 전시관과 실시간 영상 재생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마켓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바타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MC 펀딩, BCM 컨퍼런스가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지고 작년에 열리지 못했던 BCM 아카데미도 올해는 개최됩니다. 이번 BCM을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가 더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키워드는 산불 꼼짝마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또 산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겠죠. 건조한 겨울에는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기장군이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청과 5개 읍면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산불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기장군 전체 산림 면적의 33%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등산로의 절반 이상을 폐쇄하는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산시가 2016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모두 늘었습니다. 6천여 명에게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2016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부산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이고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도 돕고 또 구직 활동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 청년 플랫폼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 한 대선 후보의 언급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제입니다. 네, 여당에선 실제 지급도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예산을 쓰는 일이다 보니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반기는 쪽은 재난지원금의 순기능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 저 지역 경제도 사라지고 일거양득이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급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야죠.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빚이 얼마나 있노 나라? 국가를 다 비워먹고 정치 노름하기가 그거 퍼들라고 하는 거 빼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재정이 딸린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을 해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 어려우면 필요한 사람들, 꼭 지금 뭐 장사에다가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월급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조금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급이 확정되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6번째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다만 정치권 안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지는 데다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엇갈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의 각 학교 교육 현장에서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태블릿 PC 한 대씩 보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교육을 도입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해 교육청은 AI 기반 수학교육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수학과 영어 AI 교육을 대상 학년을 늘리거나 콘텐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이달부터 AI 활용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AI가 각 학생을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문제를 제공해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합니다. 한편 내년 9월까지 고등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AI 기반 맞춤형 진학 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책자로 보급했던 대입 면접 후기와 합격자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대입 면접을 위해선 각 전공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질문과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자가 스스로 자신의 면접을 녹화해 확인하면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학업 성취도와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에 따른 과목 이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해 맞춤형 진학 설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원전이 있는 5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기장군과 경주시,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원전이 있는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원전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원전 소재지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등 주요 현안들이 많다며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원전 소재 지역의 수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또 3일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송변전 설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서부산 의료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진한 서부산 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3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이면 4구 신평동의 연면적 32,000제곱미터,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 의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부산 의료원 민간 투자 사업 한도액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